1번부터 15번까지 풀어 오시라고 한 이유는요, 일단 뭐 속도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 총 15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총 120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은 8회치 연습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총 120회. 네, 12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15개씩 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풀어드리고 15분 드릴 거예요. 원래 이론은 하나당 1분 정도씩 잡아요. 그래서 15분 드리면 또 풀고 그 다음에 15분 후에 또 맞추고 그렇게 해서 120번까지 다 풀면 그 다음에 저기 나갈 거예요. 결산. 결산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게 조회하고 결산 남았어요. 이론 빼면. 그래서 그거 2개 하고 그러면은 아마 요번 주 거의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 주 한 저희는 17, 18까지 수업 없죠? 다른 반은 17일만 없어요. 우리는 18일까지 없고. 그래서 아마 한 기출 문제는 10개 전후 정도 푼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날짜가. 그래서 1번부터 푸실 건데요. 이론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예. 지금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기억이 나냐 안 나냐 그게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1번 보시면 거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기 동일한 금액. 매기 동일한 금액의 뜻이 뭐예요? 매번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정액법. 몇 번이요? 3번. 시험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쓸 시간은 안 들여요. 외우라고 했었던 건 쓸 시간 안 들이고 새로 적는 것만 쓸 시간을 드릴 거예요. 생산량비례법 공식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왜 안 나오냐? 예정 총 생산량분의 무슨 생산량? 단기 생산량.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운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순서 상관없이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의 순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다음에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중체감 잔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뭐 하시고요? 외우고. 일단 우리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외운 건 다 맞춘다라는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외워서 푸는 게 쉬운 문제예요. 가끔씩 이제 본인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선생님 저는요 암기는 못했는데 이해는 잘해요. 이해도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그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했었던 걸 이해하는 거지 이건 새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려면 몇 년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전체적인 틀 잡는 데만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냥 답은 맞추는데 왜 답인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해력이 좋으시대 나중에 보면 이해력도 안 좋고 암기도 안 해. 그러면서 뭐는 따고 싶어요? 자격증은 따고 싶어. 놀부심보예요. 있어요. 1년에 몇 명씩. 그러면서 돈 많이 벌고 싶대. 저기 남들은 날라다닐 때 기어다니면 누가 돈 줘요? 남들보다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절대로 똑같이 해갖고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실패한 인생도 아닌데 항상 최선을 다 하시고 뭘 하시든 그래야 누가 날 알아주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최선을 다하는지 대충대충 하는지 금방 캐치해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할 때 항상 이 생각으로 해요. 내가 들어도 솔직히 100% 만족시킨다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들어도 이 수업 정도면은 자격증 따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해요. 왜냐면 내가 들었는데도 별로야. 그럼 수업하지 말아야죠. 근데 꽤 많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끔씩 시간 강사분들 저희도 쓰거든요. 바빠서 일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진짜 능력 없는 분들 많아요. 근데 먹고 살아. 전 항상 그분들한테 감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난 굶어 죽진 않겠다. 왜냐면 저 사람들보다는 잘하니까. 근데 솔직히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딴 건 다 괜찮은데 제가 좀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이라. 항상 원장님이 이거 하시겠대. 그러면 항상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1, 20%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전 항상 손 들고 얘기하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건데 해서 고생해서 안 될 거면 하지 말잔주의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100% 하면 손해야. 그럼 뭐하러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라는 주의라. 2번은 이거 대빵 잘 나옵니다. 자본금 어떻게 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발행가액으로 잘 나와요. 시험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냅니다.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무슨 주요? 우선주. 주식 발행수 몇 주요? 100주. 액면가액 얼마야? 만원. 그럼 얼마 나와요? 100만원. 그래서 일단 4번은 아니에요. 4번은 얼마예요? 110. 맞죠? 그 다음에 얼마에 발행했대요? 100주에 11,0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110만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00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110만원에. 그러면 10만원 뭐 난 거예요? 이익 난 거죠. 주식으로 이익 난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으로 손해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적어드릴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말이 좀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붙어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또 지금은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뭐라고요? 초과금. 그래서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 때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죄송한데 정리할 시간이 없고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적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고. 어떤 분은 깜지를 써야 좋다 그러는데 깜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호사인가? 뭐라 그러는데 왜 적냐요? 왜 적긴 머리가 나쁘니까 적지. 넌 머리가 좋으니까 안 적는 거고. 뭐 연산을 해서 뭐 이어서 하래. 안 이어져. 내 머리는 나빠서.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알잖아요. 당방향성이니까. 이게 양방향성이었으면 마이크 들고 저기 그렇게 하면 안 헤어지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IQ가 어떻게 되십니까? 108요개입니다. 저는. 딱 108 나왔어요. 예전에. 좋은 머리는 아니죠. 108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앞에 보세요. 이론 풀 때에도 제가 앞으로 꼭 뭐 키라 그랬죠? 컴퓨터 키라 그랬죠? 일단 요 문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컴퓨터 꼭 켜놓으세요. 왜 키라고 하냐면 앞으로 문제 풀 때 3번 문제처럼 종류 잘 물어봐요. 뭐 잘 물어본다고요? 종류.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타자 잘 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왜냐면 여기 가서 쳐야 되거든요. 여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컨트롤 F 이용하시라고. 컨트롤 F가 찾기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가서 요거 누른 다음에 컨트롤 뭐요? F 치면 찾기라고 떠요.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도 가능 증과 무슨 이익? 평가이익. 쳐요. 그 대신 주의사항 오타나면 안 돼요. 치고 엔터 치면 얘가 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아니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394번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요게 392번부터 399번까지란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기타 포괄손익이죠. 근데 3번에서 뭐 찾으라 그랬어요? 영업의 수익. 그러면 1번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미리 선수 좀 칠게요. 이제 하도 많이 해갖고 이런 질문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거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거 시험장 가서 해도 돼요? 해도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바쁜 사람이잖아요. 맞죠?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다 시험장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임상실험 끝난 거예요. 네. 감독관이 뭐라고 안 해요. 저도 감독관 해봤지만 왜냐면 이거는 저희 시험의 특징은 이론하고 실기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백날 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자수익. 그럼 여기에다 또 이자수익 쳐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영업 외수익. 그래서 몇 번? 2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만나면 컨트롤 F 가지고 3개 맞출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시험 문제 잘못 만나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는 참고하시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거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써있죠. 그리고 딱 읽다마다 아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야. 자본. 2번에 이자수익 써있죠. 아 얘는 영업의 수익이야. 3번 이자비용 써있죠. 얘는 영업의 비용이야. 4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선수금. 얘는 유동부채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운 거예요. 외웠다라기보단 이해를 한 거죠. 아, 이 계정 과목은 여기에 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2-3달 만에 이해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아니면 바보. 근데 원래 바보가 천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의 힘을 빌리시면 돼요. 컨트롤 뭐요? F. 그리고 회사 가시면 과장님이 오셔갖고 미스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나 이딴 거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본인도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것보다 솔직히 회사 가서 쓰는 게 더 작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앞으로 중요해요. 거기 수익인식하고 무슨 인식이라고 있죠? 비용인식이라고 있죠? 네. 앞으로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수익인식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실현주의. 다음에 비용인식 옆에다가 잠시만요. 왜 갑자기 발생주의. 실현주의를 먼저 썼더니 헷갈리네요. 맨날 외울 때 발생주의가 먼저라.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식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언제 수익으로 처리하냐, 비용인식도 언제 비용으로 처리하냐. 그래서 어렵게는 실현주의,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당연한 얘기죠. 그거를 실현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발생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나타났어? 그러면 올해 처리해. 내년에 나타났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어느 회계 기간에 처리할 거냐. 그 귀속이라는 게 언제 처리할 거냐. 그래서 올해 건 언제 처리한다고요? 올해. 내년 건 언제 처리한다고요? 내년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익인식, 비용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답이 2개예요. 우리 재무제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뭐요? 주석. 재무상태표 정의.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재무상태표, 2번에 현금흐름표, 3번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 4번에 합계잔액 시산표. 정답은 3번, 4번이요. 그래서 실제 시험도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 복수 정답일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 겁니다. 참고로 두 개 선택은 없어요, 시험에. 1번, 2번만 아니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모두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안 써도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제일 많이 나온 모두 정답은 7위점. 세 문제 잘못 내셔갖고. 저희 못 풀어요. 너무 옛날 거라. 53회인가 50회인가. 그때 합격률이 40 몇 프로 나왔는데 왜냐면 7점 줬어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저번 주에 제가 가스 수도료 설명드렸죠. 오타 나갖고 가수 수도료로 나왔어요. 참고로 오타 나면 모두 정답이니까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아요. 그럼 오타를 열심히 찾으십시오. 거의 오타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오타 나서 모두 정답 된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기들이 검수를 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6번 우리 이거 외웠는데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익잉여금에는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이익준비금의 정의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10분의 몇 가지? 1까지. 잠시만요. 거꾸로 썼네. 10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죠.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앞에 보세요. 그냥 여기 가서 치면 돼요. 컨트롤 뭐요? F. 거기 3번에 주식 발행 뭐라고요? 초과금. 쳤더니 여기 341번이라고 떴잖아요. 341번은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나다가도 갑자기 시험장 가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준비해야 돼요. 뭐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보충법. 다음에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일 때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판매비와 뭐야?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만원을 못 받게 됐는데 현재 준비된 건 얼마밖에 없다? 15만원. 그래서 결론은 얼마 부족하다? 5만원. 그래서 15만원에 5만원짜리 몇 번이에요? 3번하고 4번이 있죠? 근데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충당금은 얼마 있다 그랬어요? 15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모자른 것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 그래서 얼마 모자랐다? 5만원. 다음에 8번. 8번은 앞에 보세요. 요건 적을 시간 드릴게요. 오늘 처음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볼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하고 뭐예요? 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보여줄 때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 볼 거면 그냥 내 맘대로 만들면 됩니다. 남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같이 봐야 될 거야. 그러면은 원리 원칙을 정해놔야 돼요. 작성 방법을. 왜냐면 내 맘대로 적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혹 가다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는 편은 아니에요. 둘 다 총액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 근데 자본만 상계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세무 때 괴롭힐 거예요. 요게. 총액의 뜻이 뭐죠? 네, 총금액, 총합계. 그래서 이게 총액주의예요. 앞에 보세요. 외상매출금 1000만원.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외상매입금 700만원.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여주는 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총액주의. 근데 왜 전체적으로 보여주냐면 만약에 외상매출금 1000만원에 외상매입금 700만원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외부정보 이용자가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왜냐면 받을 게 얼마 있어요? 1000. 갚을 게 얼마 있어요? 700. 그러면 300 남네. 좋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1000 받아서 700 줘야 되는데 1000 못 받으면 어떡하지? 700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럼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야, 그냥 다 오픈해.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계처리라는 게 뭐냐면 상계처리는 이게 상계처리예요. 외상매출금 300. 서로 빼는 거예요. 상계의 뜻이 서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러면 서로 계산하게 되면 1000만원에서 700 빼면 얼마가 되죠? 300이 되죠. 근데 이것만 보여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받을 거 300밖에 없네? 갚을 게 없어?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좋은 회사야. 그럼 잘못된 오류의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상계 처리는 뭐만 한다고요? 자본만. 요건 지울게요. 그리고 상계 처리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받을 게 1000만원 있어. 갚을 게 700 있어.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1000만원 받아서 700 줘요? 아니죠. 1000만원에서 700 빼고 얼마만 받아요? 300.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마지막이 표로 끝나죠. 우리 문서 만들 때 표 쓰죠. 왜 써요? 그렇죠. 보기 편하려고. 그래서 얘는 구분해서 뭐예요? 표시. 그래서 표를 쓰는 거예요. 우리 문서에서 표 쓰는 이유 하나예요. 글씨로 쓰면은 되게 길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해. 근데 표로 보여주면 어때요?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구분하기가 어떻다? 편하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해준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여기 뒤에가 계산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해요.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일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나중에 저기 제가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럼 요거 외우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추가로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배열법이요? 그래서 우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죠. 몇 년 기준으로 나눠요? 1년 기준.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의 뜻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래서 빨리빨리 없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현금을 먼저 써요. 왜냐면 현금 쓰는 게 가장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TV나 아니면 뭐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현금으로 갖고 있냐? 부동산을 사래. 부동산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랑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면 현금화 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어. 7억 됐어. 이 현금화 못 시켜요. 왜요? 현금화 시키는 순간 미쳐버릴 거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3억. 미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집값 떨어지면 제 장담하는데 자녀분을 만약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돈을 수억을 들이든 뭐를 해든 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드세요. 아, 농담 아니고 진짜로. 왜요? 정신과 엄청 잘 될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순간. 왜냐면 미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집 팔아갖고 1,500인가 손해봤다고.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었고 내가 그 집 아니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손해를 봐도 빨리 팔아버리자. 근데 대부분 집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사요? 이 집이 올라서 나의 신분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진짜 그게 많대요. 상담해주는 데가. 심리 상담해주는 데가 진짜 많대요. 여의도에. 왜냐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호황이래요. 호황. 대박 잘 된대요. 왜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안 알아주잖아요. 왜냐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저도 돈만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소식 생기면 우리 꼬맹이 어떻게든 투자해갖고 저기 정신과 의사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심리상담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심리상담가 대박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주식이 떨어지든 뭔가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집값 떨어지도 문제인데 올라가도 문제예요. 못 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면 앞으로 자녀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조금 보여요. 근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정신적인 걸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실현주의 뭐라 그랬어요? 수익.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여기 뒤에 세 글자는 똑같죠. 근데 앞에 있는 두 글자만 틀리죠.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돈 번 거예요.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 요런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일해서 돈 벌면 끝이 아니죠. 회사에서 배당을 줄 거냐 쌓아놓을 거냐 그 적립금이라는 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를 정해놓는 게 무슨 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돈 번 거야. 근데 뭐가 틀려요? 알맹이가 틀려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었냐 일해서 돈 벌었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요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이건 자동으로 생겨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장사 잘했어. 그러면 주식값 자동으로 뭐 하죠?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업종들마다 1,000원을 벌려면 얼마를 써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로. 그래서 그걸 일명 뭐 부가가치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많이 벌고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쓰고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쓰고 많이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수익은 높고 비용은 뭐한가요? 낮은 거. 근데 요즘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매출액만 얘기해요. 매출액이 뭐 100억이래. 그걸 보면 안 돼요. 가장 마지막을 봐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하냐. 매출액은 100억인데 당기순이익 1억이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거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1억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회사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수치만 볼라 그래. 100억이래. 100억 벌었대.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와, 100억. 꿈의 숫자죠, 솔직히. 대단한 숫자예요. 근데 뒤로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걸로 이제 꼬시는 거니까. 야, 이런 사업하면 얼마 벌 수 있어? 100억 벌 수 있어. 너도 해봐. 100억은 벌죠. 남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혹시 뭐 미래에 나는 홈쇼핑을 하고 뭐지? 홈쇼핑 말고 뭐죠 그거? 인터넷으로 쇼핑몰 하고 싶다 하지 마세요. 쇼핑몰로 3억 판데 3천만 원도 안 남아요. 진짜로요. 왜냐면 지금 저기 홈쇼핑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가 아니라 거기 레드 몇 번을 붙여야 돼. 한 레드 곱하기 100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해갖고는 거의 힘들어요. 옷 팔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남아야 100원 남을걸요?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왜냐면 내가 30,000원에 올렸는데 옆집이 29,900원이래. 그럼 나도 29,800원에 해야죠.
또 옆집에서 또 29,500원이래. 거의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상태라 제가 봤을 때 홈쇼핑 쇼핑몰 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돈 벌려면 뭐 씁시다? 돈 씁시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돈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해요. 혼자 살지 말고.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걸어다니면 배고프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영업해야 돼. 전화기 들잖아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돈 안 쓰면 돈 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래요. 왜 쓰지 말라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재무회계 쪽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본다 남이 본다. 남이 보는데 가짜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과부족, 가지급금, 가수.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짜예요. 원래 가짜는 더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세 가지만 나와요. 참고하시고. 적으실 분 적으세요. 1분 후에 문제 풀게요. 다음에 9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 세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뭐뭐뭐 있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 배부, 배부 순서를 뭐 하자? 정하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됐습니까? 그래도 몇 번이요? 몇 번? 2번. 2번 없잖아요. 간접배부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많이 써보라 그러냐면 기억이 나면 별거 없어요. 9번 문제. 근데 기억 안 나면 찍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방법 없어요. 시험 전날인데 이거 못 외우고 있어.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자격증 딸 생각이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3개월 동안 여기 있어요. 나 같으면 문 열고 집에 갔지. 맞죠?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3개월 후에 자격증 못 따면 이 수업 들은 거는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업 잘 들었대. 전 수업 잘 들은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욕해도 상관없으니까 자격증 따서 본인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자격증 따갖고 먹고 살려고 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단 수업이 성공하려면 자격증을 하나라도 뭐 해야 돼요?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들었대. 잘 들은 건 필요 없고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앞에 보세요. 원가의 3요소. 아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외우시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앞에 보십시오. 제가 제공품 외울 때 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제조원가 뭐야? 명세서.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뭐야?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여기 있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 뭐요? 간접비.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제가 원가액에 암기할 때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원가액에는 90% 이상 그냥 암기예요. 암기 잘하는 사람이 많이 맞을 수 있는 파트니까 원가액의 파트 정확하게 외워주십시오. 11번은 죄송한데 뒷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기시면 3번하고 4번에 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총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총 나오면은 요게 기억나야 됩니다. 똑같은 제공품인데 아까는 긴 거, 요번에는 뭐 한 거야? 짧은 거.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근데 이거 갖고는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시려면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뭐를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액을 임의로 넣는 거예요. 근데 앞장 문제 보시면 회계 기간 중 제공품 계정의 요 말 뜻을 이해해야 돼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뭐하였다면 증가하였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맞출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말이 기초보다 크단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기초보다 증가했대요, 감소했대요?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기초보다 기말이 뭐하다? 크다. 그래도 기초가 만약에 100원이야. 그럼 기말은 얼마여야 돼요? 200원. 솔직히 금액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누구보다 누가 크다?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도 강조하고 이전에도 강조했었는데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300원. 그럼 여긴 얼마가 돼요? 400원. 이렇게 쓰고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답 찾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초반에 많이 쓰라 그래요. 근데 왜 쓰라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답은 아닌데 내가 쓸 수 있어야 외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만 알아.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을 수 있어. 그러면은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수치로 보면 단기총이 400원이잖아요. 단기 제품이 얼마예요? 300원. 얼마 더 커요? 100원. 그래서 더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외우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암기 반, 그다음에 이해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원가.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그래서 뭐냐면 제조 원가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조에.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O라고 쓰면 제조 원가라 그랬죠. 거기 내용 보시면 간접 재료비. 우리 재료는 어디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10만원. 공장 보험료. 공장. 영업사원은 아니죠. 영업사원은 공장 사람, 사무실 사람. 사무실 사람. 제조 외주 가공비 13,000원. 본사 건물 보험료 아니에요. 공장장 급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4만 3천원. 몇 번이요? 1번. 근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조 원가 물어봤을 때 뭘 찾아야 되느냐.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암기는 못했으면 계속 하면 돼요. 다음에 13번. 요거는 일반 상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건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죠. 만들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제공품. 완성되면 제품. 왜 만들었어요? 팔라고. 팔리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맞출 수 있잖아요. 네. 음식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 만들려면 재료를 사죠. 그 다음에 조리를 하죠. 완성되면 뭐예요? 먹죠. 식당에서는 팔겠지만.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14번 맞추려고 이거 외우라 그런 거예요. 간이과세자 우리 그때 외웠었죠. 간이과세자 정의 누구만 가능? 개인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얼마가 안 되면 납부 안 해도 된다? 3,0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이런 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솔직히 제가 쪽지 시험 본 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외운 거지 회사 가면 다 필요 없어요. 공식도 솔직히 회사에선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웬만한 거. 저도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좀 짜증 났었던 게 뭐였냐면 일을 배우는데 우리 대리가 왜 그런지는 항상 없어. 그냥 이건 이거래.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는 아는데 솔직히 짜증나요. 뭐가 짜증나냐면 지금도 약간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내 직장 상사야. 그러면 나를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경험은 나보다 많어. 왜냐면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업무 가르쳐 주는 거 보면 나보다 몰라요. 그것 때문에 회사 때려친 적도 있어요. 짜증나갖고.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네. 배울 거 하나 있어요. 남 괴롭히는 거. 네. 그런 거 배울 건 있는데 뭔가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던가 업무적인 거라던가 이런 거 배울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여기는 별로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둔 적도 솔직히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버텼었어야 됐어요. 네. 지금 좀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 이 업종에서는 이쪽 업종에서는 괜찮은 회사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싫더라고요. 15번은 이 말 뜻을 이해해야 돼요. 정정. 뭐야? 정정. 정정이 뭐예요? 수정. 고치는 거예요. 1번 상호 바뀌면 고쳐야 되겠죠? 2번 사업자 이사 가면 고쳐야 되겠죠? 3번 사업 종류의 변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컴퓨터를 팔았어. 근데 컴퓨터만 팔면 안 되겠어. 가구도 팔고 싶어. 그럼 그냥 가구 갖고 와서 가구 팔면 이거는 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세무서 가서 업종 추가를 해야 돼요. 네. 나는 모두 팔 거예요. 가구도 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 업종에 써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파트로 취업하셔서 다른 회사 거 사업자 등록증을 가끔씩 받아요. 신규 회사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하고 종목이 한 10개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손대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로 안 되면 다른 것도 해봐야 되니까. 그런 회사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입력할 때에 주로 하는 거 두세 가지만 넣으면 돼요. 10개 안 들어가요. 칸이 좁아서. 그래서 그럴 때는 주업종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정답은 4번이죠. 폐업하면은 정정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